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울산 모비스 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지난 가스공사 원정에서 최고의 경기를 하였는데 토마스가 20득점을 기록하는 등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서명진의 부상 여파로 기회를 받은 김동준도 프로에서 통할 레벨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유지학 감독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7kg가 빠졌던 버크너가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삼성은 지난 오리온 원정에서 4쿼터 맹추격으로 동점을 만들며 역전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공격 포지션에서 슛도 시도하지 못하였고 상대에게 공을 헌납하게 되면서 결승포를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김시래와 오셰프, 임동섭 등이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좀처럼 떨어진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빈스는 수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공격에서도 개인 플레이를 하는 등 잘못된 영입으로 보여집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지난 가스공사 원정에서 104대 65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적은 다소 좋지 않지만 시즌 전체에 비해 3점슛 성공률이 4%가 상승했고 평균 리바운드 역시 8.7개 상승하며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스공사 상대로는 12개의 3점슛을 50%의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라션 토마스와 새롭게 영입한 버크너의 역할 분담이 좋았던 경기였으며 함지훈이 높이 싸움에서 힘을 보태면서 골밑을 장악할 수 있었고 서명진이 결장했지만 백코트를 책임진 이우석, 이현민의 에너지도 넘쳤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벤치 자원들이 무려 55득점을 합작하며 활약해 주었고 토마스가 20득점, 이우석이 15득점을 기록하며 최근 부진했던 야투효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삼성은 지난 경기 원정에서 고양 오리온 상대로 64대 66으로 패하게 되며 8연패 늪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경기 1승 9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인데 야투효율은 50.5%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외곽에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으며 최근 10경기 3점슛 성공률은 27.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리바운드 역시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세컨드점에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삼성이기에 외곽에서의 침묵은 뼈아픈 상황입니다. 고양 오리온 상대로는 다니엘 오셰프가 16득점 9리바운드, 이원석이 1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김시래가 봉쇄를 당하자 2대2 공격 옵션의 위력이 떨어졌고 새롭게 영입한 토마스 로빈슨의 경기력 기복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한 명밖에 가동하지 못하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도 서울 삼성으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삼성은 오셰프가 잘해주고 있지만 아직 부상 여파로 긴 시간을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토마스가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고 버크너가 몸 상태를 끌어올린 모비스의 외인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삼성이 최근 외곽슛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모비스는 김국찬의 외곽포가 잘 터지며 야투효율까지 높아졌고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하고 있기에 삼성보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벤치 자원의 구성도 모비스가 압도적인 상황이라 서울 삼성이 후반 들어 체력 소모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모비스가 점수차를 벌리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울산 모비스 일반승 혹은 마엔승까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우리은행 대 하나원큐 경기입니다. 우리은행은 KB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나 1위인 KB가 치고 나간 상태기에 승차가 벌어졌고 3위인 신안 상대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을 다녀온 박지현이 고전했고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휴식기가 팀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인데 김소니아와 박혜진 등 매 경기 풀타임을 뛰던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고 김정은도 몸을 추스르고 이번 일정에 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원큐는 지난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부상자가 많아 맥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구슬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고 고아라의 부상 정도도 심각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수비에 도움이 되던 김혜진마저 어깨 수술을 하며 시즌아웃 되었기에 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지현과 양인영, 김지영 등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가뜩이나 전력이 떨어지는 팀으로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월 18일 BNK썸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73대 64로 승리를 기록하며 2연패에서 탈출하였는데 휴식기 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리그 2위로 전반부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평균 득점은 3강 중 가장 낮은 70.5점을 기록하며 BNK썸과 동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평균 실점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리턴 매치로 만난 BNK 썸 상대로는 베스트 5 전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고루나력을 보였고 2연패의 과정에서 경기력에 아쉬움이 있었던 박지현이 12득점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부활한 경기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하나원큐는 지난 경기 삼성생명 상대로 55대 89로 패하게 되며 다시 연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경기를 볼 때 하나원큐 선수들을 보고 간혹 프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 시즌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16경기 단 2승만을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평균 득점은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실점은 1위를 기록하며 공수 밸런스가 정말 엉망인 상황 속에 3점슛 성공률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며 우리은행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삼성생명 상대로는 신지현이 2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21개 마진으로 밀렸고 고아라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며 3차전 맞대결 당시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김지영의 돌파 옵션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하나원큐가 휴식 기간 동안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을지 기대는 되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큰 맞대결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이며 4위를 기록 중인 야투효율 역시 우리은행보다 한 단계 아래에 랭크되어 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기록상으로 우리은행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의 2차전 맞대결에서 58대 62로 패배를 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42대 48로 반반에 가까운 모습을 기록했고 상대의 외곽을 잘 봉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상대의 속공을 많이 허용하기는 했지만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며 과감한 골밑 돌파를 자주 시도했던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은행이 평균 득점에서 하나원큐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득점력이 좋지 않기에 이번 맞대결에서 하나원큐가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 앞선을 강하게 압박하며 체력전으로 승부한다면 다득점을 올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베스트 5의 전력 구성과 팀 조직력에서 우리은행이 한 수위에 있지만 하나원큐가 직전 맞대결처럼 맞불 작전보다는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효과를 봤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금일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국내 농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